고기 얘기를 이렇게 촬영을 하게 돼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온 거는 제가 이제 나름대로 뭐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알아준 고기 전문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저 사장님께서 저를 초청을 해서 고기 관리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우리 저 실장님도 계셔서 아마 쉽게 이해하고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고기를 여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수입을 쓰고 냉동육을 쓰기 때문에 해동 과정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거에 따라서 음식 맛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냉동에서 보통 해동을 할 때 온도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뭐 영하 1도에서 0.5도 사이에서 해동을 하시는데, 보통 이제 해동을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해동이 되면 이렇게 쓰시잖아요. 근데 이제 해동하는 과정에서 오래 하다 보면 뭐 재고 조절을 잘 못하면 해동을 또 오래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핏물, 육즙이라고도 하고 핏물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이제 많이 생기거든요. 진공포장 속에서 드립이 많이 발생하는데, 드립이 많이 발생을 하면 사실 고기를 핏물 속에 담궈놓은 꼴이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고기가 이제 이치도 날 수도 있고 또 이제 고기 질 자체가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에 담궈져 있는 고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해동을 재고 조절을 잘해서 해동을 이렇게 재고에 맞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양이 어떤 때는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조절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너스 1도에서 0.5도 사이에서 해동을 해가지고 그 진공포장 그 포장 속에 핏물이 약간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포장을 뜯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속에서 삶는 게 아니고 현수를 하든지 해서 이렇게 걸어놓아서 꽃감 말리듯이 이렇게 말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말리면 겉에가 딱딱해지고 또 색깔도 변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기를 관리할 때 그렇거든요. 일반 식당에서는 손님한테 생고기를 그냥 썰어서 나가서 굽기 때문에 고기 관리를 하려면 색깔도 안 변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색깔이 변했다 해서 부패였거나 썩은 게 아니기 때문에 색깔이 변해도 고기가 맛있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수입 고기는 꼭 해동을 해서 이렇게 냉장고에다 걸어야 됩니다. 걸든지 미트페이퍼에다 이렇게 펼쳐놓든지. 그래서 바람을 쏘야 됩니다. 그게 사실 이제 드라이에이징인데 뭐 깊게 하는 게 아니라 살짝이라도 하면 그 고기에 있는 이치나 또는 그 고기 냄새, 핏물 냄새, 비린내 이런 게 싹 날아갑니다. 우리 감을 깎아서 꽃감 만들면 한 일주일 정도 됐을 때 굉장히 맛있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고기도 한 3, 4일 정도 이렇게 꽃감 말리듯이 드라이에이징을 하면 이치도 안 나고 고기가 굉장히 고소해지고 맛있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이 구이 시스템을 갖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고기 이제 해동 이런 게 중요하죠.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고기가 이제 드라이징 할 때는 바람을 쐬어서 이제 많이 하던데, 그럼 냉장고에 있는 그 팬만으로도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선풍기라도 좀 이렇게 하나쯤 해서 일주일 이내 하는 거는 별도의 시설이 없어도 팬 갖고 하면 되는데, 팬에서 나오는 바람은 영하 뭐 20도 30도가 되기 때문에 직접 바람은 안 되고 이게 벽을 한번 이렇게 치고 나오는 간접 바람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깊게 우리가 오래 하는 걸 딥 드라이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별도의 그 송풍 시설이 다 갖춰져야 되지만 일주일 정도 잠깐 이렇게 말려서 하는 거는 그 냉장고에 있는 송풍기 갖고도 냉풍기 갖고도 충분합니다. 여기가 이제 수입고기 쓰니까 이제 뜯으면 이제 막 같은 껍데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작업하기 전에 이제 말려서 뭐 한 하루 이틀 정도 말렸다 이제 이렇게 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하잖아요. 작업을 해서도 며칠 정도 더 놔두는 것도 괜찮아요. 작업을 해서도 이제 말릴 수 있게 더 말릴 수 있게 이렇게 보관을 하는 게 좋다는 그렇지. 거예요. 그거는 하루 이틀 그 핏물 빼서 말려놓고 나머지는 작업을 해서는 페이퍼를 깔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펼쳐서 놓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하나 저희가 쓰는 것 중에 그 피카냐 쓰는 게 그 마장동 쪽에서 이제 저 작업을 해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 마장도에 작업해놓은 수입 고기를 작업한 걸 가져오는 한우 수입고기 아니라 이제 뭐 한우는 아니고 유부 정도, 유부 한 2등급이나 이런 걸 하는데, 그건 이제 생고기 작업해서 이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진공포장 해서 올 때부터 이제
오는 과정에서 피가 이제 생기지 않나 싶은데 그거는 이제 바로 개봉해야지. 그게 써야 될 날짜가 이제 많이 남았으면 바로 개봉은 안 되고 그래도 일주일 이내에 쓸 것 같으면 개봉을 하는 게 더 좋아요. 그건 냉장육이거든요. 그 냉장육이라고 해도 들어와서 일주일 이내에 쓸 것 같으면 개봉을 해놓는 게 훨씬 좋아요. 만약에 일주일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 그럼 그냥 놓아야죠. 그냥 진공 포장 상태로 보관했다가 한 일주일 정도 저 수량이 잡히면 그제서 이제 풀어가지고 미트페퍼로 닦고 또 더 정적이 하려면 미트페퍼로 싸가지고 진공 포장을 한번 하면 싸서? 네, 그럼 겉에 있는 세균이나 육즙들이 싹 다 미트포에 붙어서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놈을 드라이징을 해놓으면 훨씬 더 고기 맛이 다 좋아지죠. 그 마장동에서 오는 생고기를 잡아서 이제 우리가 오는 거는 오자마자 그냥 일주일에 쓸 것 같은.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니까 무조건 근데 이제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니까. 오는 대로 그냥 바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하고 재고를 일주일 갖고 더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 같은데요. 온 고기가 만약에 일주일이 더 오버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일단 개봉을 해서 미트페이퍼에 싸서 진공에 넣어놓으면은 진공에 넣어놓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진공해서 진공은 뺐으면은 계속 한 번 할 때마다 고기 조직이 파괴돼서 질감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공은 많이 할수록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유통 과정상 할 수 없이 진공으로 하는 거지. 내가 여기서 직접 가공을 할 것 같으면 절대 진공 포장 안 넣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진공 포장한 고기는 이렇게 상자에 이렇게 싸서 가져올 수 있지만 진공 포장 안 한 고기는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유통상 이게 진공 포장기가 유통 혁명을 일으킨 거죠. 전에는 다 드라이징 했었죠. 진공 포장 나오기 전에는. 근데 이제 그 시절에 보관했던 방법이 드라이징이었었는데 그냥 보관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제 드라이징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썼던 것 뿐이죠. 그러니까 불과 우리가 20년 전만 해도 원래 도시 큰 저육점이나 가공 시설이 있는 데는 모르지만 군 단위라 있는 데는 진공 포장기는 아예 구경도 할 수 없었어요. 불과 20년 전. 난 이유가 있었던 근데 게 진공 포장기가 없어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공 포장기가 생기면서 제가 이제 진공 포장기 나오기 전에 우리 이제 시골에 나오기 전에 식당을 시작을 해서 그때는 이제 다 드라이징, 그때는 용어도 모르고 그냥 드라이징 해서 팔았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이 오늘날 이제 그걸 지금 현재 기술을 발전시켜서 특허도 내고 이제 기술을 만드는 건데 그래서 그랬던 거죠. 왜? 근데 이제 그때 고기가 맛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맛있었지. 예, 비린내 안 나고 이거 진공 포장기도 안 땡기고 그래서 고기에서 이게 다 걸어놨기 때문에 꽃감처럼 이렇게 말려가는 과정 속에서 팔았기 때문에 맛있었죠. 옛날에 왜 시골에서 돼지 이렇게 한 마리 잡아갖고 집집마다 이렇게 네 다리 나눠서 짜그러면서 그 뒷겉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겨울 동안에 걸어놓고 얼었다 풀렸다 하는 거 이렇게 칼로 잘라다가 이렇게 아궁에다 불 때에다 구워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그게 다 드라이징 돼서. 우리 같은 경우엔 어쨌든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수입 고기는 갖다가 핏물이 배 나오기 전에 잘라서 뭐 일단은 걸어서 뭐 핏물을 말려가지고 조금 말려서 그것도 작업을 한 다음에는 작업한 거는 페이퍼에 싸서 풀어놓고 넣어놨다가 그걸 갖다가 구워서 쓰는 쪽을 하면 요즘 되겠네. 상업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교차 숙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교차 숙성. 그러니까 웨베이징하고 드라이징을 이제 교대로 한 꼴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거 교차 숙성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지. 이걸 이제 교차 숙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마장동에서 오는 그 유구는 바로 풀러서 이제 현수를 하든지 걸든지 하고 아니면 이렇게 바닥에 미트페이퍼로 공기 통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에다 올려놓든지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그냥 쓰면 이상이 없다. 그리고 이제 보통 고기가 겉에가 검어지면 약간 검어지거나 갈색이 되면 고기가 상한 줄 알잖아요. 근데 상한 게 아니라 육포가 되는 과정인데 사실은 육포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기에 뭐 이렇게 마르면 안 썩잖아요. 멸치 뭐 이거 다 말리면 오징어 말리면 안 썩잖아요. 고기도 말리면 안 썩는 거예요. 맞아.
말리는 과정이거든 따지면. 잉수. 예, 그래서 이제 검어지거나 그래도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그동안 뭐 한우 뭐 좋은 한우 좋은 고기 고르는 방법은 뭐 색깔이 선홍색이야 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선홍색은 원래 고기를 처음에 딱 자르면 선홍색이 아니에요. 암적색이에요. 거무스름하잖아요. 그게 원래 고기를 자르면 단면은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공기하고 접촉하면서 산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홍색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선한 고기가 아니라 그것도 산화된 고기죠. 산소가 접촉이 돼서. 원래 신선한 고기는 딱 잘랐을 때 쫙 하면 커피색 가까운 색도 나오죠. 그리고 닭고기나 저기는 어떻게 되나? 닭고기나 이런 고기는? 아 닭도 걸어놨다 하면 좋지. 근데 이제 닭은 소고기는 진짜 단가가 비싸니까 우리가 내가 노력을 해서 가치를 높인 만큼 인건비가 나오는데 닭은 물론 이제 식당 같은 데 수석에 조금씩 쓰는 거는 인력이 충분하다면 닭도 미리 사다 약간씩 걸어놓고. 돼지도 마찬가지고. 네, 마찬가지로. 돼지도 어떤 핏물 빼서 말려서 쓰는 게 좋다. 살짝 말렸으면 일단 비린내가 안 나요. 피 비린내. 두 번째 와서 고기 굽는 방식이나 이게 그 한우집에서 하는 직화구이 뭐 이런 거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남미식으로도 그렇고 뭐 브라질 요리도 내오고 아사도 요리도 이렇게 내려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고기를 많이 다루기는 했지만 이런 요리는 잘 모르잖아요. 두 번 와가지고 많은 걸 이제 보고 느끼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제가 이제 고기를 뭐 관리하고 하는 팁은 드릴 수 있고 저희 고기 굽는 거 이런 걸 많이 배워야 돼요. 아유 서로 그런 방식 좋죠. 이런 거 굽는 방식 이런 거. 저기 궁금한데 돼지고기도 아까 말려서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는 전에 이제 그 수입 돼지를 쓰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그 냄새 같은 게 있어서 그 염지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네, 이제 염지. 돼지고기 잘라가지고 그 이제 물하고 이제 소금물에다가 약간의 그 뭐 이제 향신료 같은 거 좀 넣고 좀 담가놨다가 이제 그 쓰니까 냄새 난다 그런 소리는 이제 뭐 잡내 같은 게 안 난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틀린 거네요.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는데 그것도 드라이징 약간 해서 오면 그 드라이징도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걸 같이 병행하면 드라이징 먼저 해서 네, 이렇게 병행하면 좋죠. 닭고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옛날에 그 페루 사람들한테 좀 배운 건데 이렇게 뭐 양파하고 야채 같은 거 넣고 이제 해가지고 그것도 염지 비슷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그것도 이제 향신료 따지면 향신료를 넣어서 그 냄새를 없애는 게 아니라 가리는 거죠. 가는 거 하면 네, 그건 가리는 거고 드라이징을 하면 냄새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할 때 간을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닭고기는 저희가 이제 간을 하잖아요. 하면서 이제 간을 하는 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간 같은 거 안 하고 굽는 게 간을 해서 구야 맛있죠. 네. 그 소금이나 이런 거 간을 하면 고기 속으로 이제 삼투압작용이 들어가죠. 근데 보통 2시간 정도 하면 한 2-3cm 정도 들어갈 거예요. 소까지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렇게 돼요. 그래서 간을 하면 2시간 이상 해야 고기 닭 정도 두께면 한 2시간 이상 해야 돼요. 간해놓고 2시간 정도 이렇게. 전에 우리 저 젠고기 우리 양념하는 소고기를 하는데 그때 뒷얘기들이 다 토시살. 토시살 하이 잊어먹지도 않아. 다 억지로 먹었다. 근데 이런 토시살 얘기들. 유난히 피냄새가 많이 나. 그건 원래 그 피냄새가 많이 날 수밖에 부위가. 없어요. 네, 왜냐면 그게 이제 전에는 지금은 이제 토시살로 해서 구분해서 고기를 구분하는데 전에는 내장 속에 들어왔어요. 맞아요. 수입하면 내장 속에 안창하고 토시살이 같이 내장으로 취급돼서 분류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수입됐거든요. 네. 그러면 업자들이 내장 속에서 그거 꺼내가지고 안창 토시를 이제 비싸게 팔아먹었죠. 그래서 이제 부드럽긴 하니까. 왜냐하면 뭐 간바지살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간 밑에. 내장 속에 그러니까 갈비 안에서 그러니까 안창은 횡격막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장을 보호하는 역할, 갈비뼈가 부러지면 이렇게 내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장하고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내장 냄새가 나죠. 그러면 피냄새 많이 나요. 피맛 같은 게 네. 나는 편이에요. 근데 원래 최고 맛있게 먹는 건 피맛이 덜 나려면 우리 뭐 수입새우 같은 불가능하고 우리 한우로 얘기하면 도축한 날 바로. 네, 근데 이제 현재 도축법상 그 등급 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있다 나오잖아요. 지금은 불가능해졌는데 한 20년 전에 등급 없었을 때 등급제가 없었을 때는 당일날 도축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날 먹으면 피냄새 안 나고 굉장히 토시보다는 딴 거를 너무 살치나 그게- 딴 걸로 쓰는 게 낫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쵸. 근데 이제 원래 또 입맛이 예민한 분들이 있고 저는 이제 육식을 원체 좋아하다 보니까 그날 괜찮게 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 피맛, 그 고기는 저는 원래 그 맛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 맛을 길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선 횟집 가서 아우 뭐 비린내 나서 못 먹어오면 생선이 아닌 걸 달라는 거죠. 그지? 그러면 이제 음식에다 장난을 해야 하잖아요. 생선은 생선 냄새가 나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참고로 이제 장어에다가 안창살하고 토시살이 내장살이가 피맛이 좀 강하긴 한데 그게 이제 관리가 조금 약간 이제 부실하게 되면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 그동안 이제 그 피냄새 났던 것보다 훨씬 적게 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피맛이 결국은 냄새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피맛인지 모르는 소비자는 냄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는 그걸 모르고 비닐 속에서 피가 흥건히 고인 상태로 녹여서 네. 그거 잘라서 놓은 것도 또 네. 피에 담궈서 이렇게 했었어.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네. 우리 그때 그 냄새 피만 난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한 대로 하면 최소한 80% 이상 그 피맛이 없어질 거예요. 한번 실험해 보셔가지고 드셔보셔요. 제가 숙성육을 이렇게 발견을 하고 판매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단순히 고기가 맛있어지면 좋다 이걸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지나가 생각을 해보면 고기 먹는 방법이 이제 다양성이 시작되는 첫 번째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숙성이. 근데 숙성까지는 고기 원육을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동안 그것만 갖고 했고 이제는 먹는 방법. 대표적인 게 우리는 숯불에다가 더블 프로스트를 막 센 불에 확 구워서 먹는 게 이제 최고의 우리 한국 먹는 문화였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스테이크, 해갖고 내어 이렇게 다양하게 특히 젊은 층에서 주도하고 있잖아요. 다양하게 먹는 방법. 근데 우리 세대만 해도 다양한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이제 그동안 먹던 방법에 익숙해져 있어서 다른 거를 주면 안 먹어요. 특히 네어를 주면 난리가 납니다. 우리 세대에서.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양한 방법을 저기 하고. 저희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최고 곤혹 썼던 게 웰던으로 해달라고 그래요. 자기는 많이 익힌 게 좋다고. 그러면 이제 뭐 스테이크 굴려면 25분, 30분 걸려요, 사실은. 웰던을 굴려면. 근데 이제 그걸 또 정성스럽게 해서 구워서 주면 퍽퍽하다고 맛없다고 또 안 먹고 남기고 가요. 뭐 이런 먹방에서 수없이 스테이크를 보여줬기 때문에 딱 잘라내면 빨간 고기고 잘 익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런 문화가 이제 은연중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거죠. 많이 깨인 거죠. 네, 많이 깼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도 한우 단순하게 먹던 고기 소비 방식을 사실은 여기 우리 더 니스 사장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먹는 걸 찾아내서 여기서 요리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우도 이렇게 발전을 해야 한우 산업도 앞으로 살아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양하게 먹는 방법을 찾아야. 먹는 방법, 또 이렇게 요리하는 방법, 숙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숙성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뭐 지금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다양성이 있어져야 뭐 고기 먹는 문화도 다양해지고 우리나라 특산업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희는 이제 그 삐까냐라고 이거를 뭐 조그만 부분이 안 나오니까 한 2kg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만 따로 띄어서 안 팔어. 그러니까 그 부분만 띄어서 좀 비싸게 팔으라고 나머지는 싸게 파는 부위야 이제. 근데 브라질 애들은 그 부위를 최고로 쳐. 어쨌든 이제. 거기는 속값이 싸니까 그 부분만 따로 떼어서 팔아도 나머지 그냥 자기들 뭐 이렇게 소비하는 방식으로 해도 충분히 값어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죠. 난 소금은 따져봐. 소금이 이게 아르헨티나 소금이 세계 최고예요. 안데스 산맥 소금 알아요? 안데스 산맥에도 안데스. 네, 안데스. 아니 안데스 소금이 이게 안데스 소금인데 안데스 소금도 거기 회사가 여러 개가 있어. 그래서 거기에서도 품질이 K스품 생산한 데가 있고 B품 생산한 데도 많이 있어. 그래서 그것도 하다 보니까 좀 A급 생산한 데서 이제 좀 사오고 뭐 숯도 이제 깨브라초를 세계 최고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맹그라브를 또 더 낫다고. 그러니까 어쨌든지 값싸고 품질 좋은. 가격은 어때요? 예? 그게 지금 말씀하신 맹그라브가
반값이야. 저도 이제 수십 년 고기를 굽잖아요. 그 식당 하기 전부터 고기를 굉장히 많이 굽었어요, 사실은. 일찍부터 그 시절에 고기 먹기 어려운 시절부터 고기가 제 흔하게 저한테는 있는 기회들이 많아가지고 그 전에 농장 축사 새로 짓고 그러면 일꾼들 다 장작불 펴가지고 고기 사다 이렇게 막 고주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 보는 또 제 나름대로 안 펴봐도 시각이 있는데 아까 맹그라브 그 수술 보니까 깨브라치보다 나. 네, 제가 여기까지 봤던 수 중에 외형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수술이에요. 오래 가요? 아니 타는 건 좀 빨리 타는데 화력이 좋고 그래서 수술 따라서 고기 맛이 달라지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깨브라쳐도 좋은 숯인데 좋은 숯이에요. 좋은 숯인데 깨브라치 세계적으로 영업용으로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이렇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게 뭐가 있냐면 왜 화력이 센데 이게 은은한 듯하면서 센 화력이 있고 그죠? 화력이 굉장히 그냥 세 보여서 센 게 있잖아요. 근데 캐브라초 같은 경우는 은은한데 굉장히 센 화력이더라고요. 저게 그 숯에서 적외선이 얼만큼 많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뭐 불 화력이 세냐는 두 번째야. 그래서 그게 깊이 익는 게 손에 이렇게 대도 20kg짜리 따뜻하다는데 그게 이거. 은은하게 우리나라 수술 안 그렇잖아. 막 손 대면 뜨겁잖아.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참치보다는 어떻게 낫다는 얘기야. 그 얘기예요. 숯이 은은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찜질방 가면 비싼 국산 수술 쓰고 있진 않아. 찜질방 가면 이렇게 굉장히 뜨거운데 잘 모르게 뜨거운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숯이 그런 숯이에요. 그래서 적외선 양이 그래서 나는 기준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데가 가성비 제일 높다. 난 이렇게 봐. 네. 그래서 굳이 뭐 우리나라 거 삼수 좋다 이거 할 거 아니고 우리나라 신한 천일염 좋다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천일염하고 비교해서 먹어보면 두 개 같이 동시에 먹어보면 틀린데 그래서 우린 모든 음식에 소금은 그 소금을 써요 지금. 저희가 소금을 이렇게 한식처럼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한 10배 차이 나봐요. 소금이 아무리 비싸봐야. 김치를 담그고 할 정도 되면 좀 우리는 다르지. 많은데. 김치 어마어마하게 써 소금. 네, 그렇죠. 소금. 뭐 20kg 갖다 놔봤자 뭐. 물김치 같은 거 담으면 대번 틀리다는 거야 이제. 우리 소금을 살려면은 저 강경 같은데 젓갈 담는 데 있잖아. 그 사람들은 젓갈에는 소금이 상당히 중요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소금 전문가들은 젓갈 장수들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도 좀 아는 게 있어 이제. 쓰지도 않는 소금을 연구하셨어요? 아니 젓갈 손님 고기 나가는 그 소금이 키로에 25,000원짜리예요. 키로에 25,000원짜리 있어요. 엄청 비싼 거예요. 엄청 비싼 거지. 최고 비싼 지금까지 거지. 많은 황토에 소금이 구운 가장 비싼 거거든요. 맛있어서 그냥 쓰는 거예요. 아니 이게 황토에다가 구운. 근데 이 소금을 손님한테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뭔 일이 생겼냐면 손님이 소금을 추구하는 거예요. 많이 찍어도 짠 느낌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걸 많이 찍어 먹기 시작하면서 전에는 소금 주면 뭐 가끔 소금 좀 더 주세요 했는데 지금 흔히 이제 소금을 더 주세요 소리가 흔히 있어요. 근데 비싸기는 해도 그래서 손님이 좋아하니까 쓰는 거죠. 지금 이제 고기 이거 구워진 지 오래됐잖아요. 네. 지금 한번 먹어봐봐요. 지금 먹으면 좀 더 부드러워요? 아니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 예, 지금? 예, 지금도 안 딱딱해져 이 정도. 이 고기가 안 딱딱해진다는 네. 얘기예요. 딱딱해지지 일반 않아요. 그래서 고기는 아니 저는 이게 구울 때 구워서 나왔을 때 바삭바삭하고 이게 바삭거리고 좀 너무 이렇게 딱딱하다는 느낌을 이거 너무 잘 거진 거죠. 잘 구워져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따지면 오버쿡 된 거고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데 어쨌든 내가 먹는 걸로 오버쿡 된 거죠. 이게 식으면 그래서 고기는 요거보다는 먹기 조금 어려운 더 거야.
덜 이렇게 부드럽게 그 딱딱하지 않게 구우면 더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아까 했는데 그게 이게 이제 네. 여기에 고기에 적합하지 않은 두께. 그치. 두께. 두께가. 그러니까 여기 이 시스템에 굴려면 얘 2배, 2.5배 정도 두께로 구워줘야 돼. 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